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해 있는 소형 단독주택 하나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체 12세대 중에 한 세대가 완성이 돼서 촬영에 나섰고요. 나머지 11세대는 맞춰서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워낙 소형이다 보니까 대가족이 살기에는 어렵고요. 최대 3인 가족이 살기에는 적당해 보였습니다. 또 소형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널찍한 마당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1층에 있는 테라스나 다락방에 있는 테라스를 마당처럼 이용해야 되는 소형 단독주택이니까요. 이런 매물을 야당동에서 찾으셨다 그러시는 분들한테만 추천을 드릴 수가 있고, 좀 널찍널찍한 마당을 찾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는 매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단독주택 현장입니다. 입지 조건부터 설명을 드리고 내부 영상 소개하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초등학교까지는 1.8km, 중학교까지가 1.7km 정도, 그리고 고등학교가 2km, 그러니까 2km 이내면 초중고는 모두 통학할 수 있는데요. 걷기에는 부담스러운 거리이기 때문에 자가 차량을 이용하거나 이 단지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마을 버스를 이용해서 통학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약 25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시고 다 바쁘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마을 버스를 이용하고 통학을 할 수도 있겠죠. 마을 버스까지의 거리는 23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편의점이 약 400m, 중형마트까지가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경의중앙선 야당역까지는 1.2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거리도 살짝 걷기에는 부담스러운 거리다 보니까 걸어갈 수는 있는데 부담스럽다 그러면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야당역 앞에는 다양한 상가 시설들이 있습니다. 병원도 있고 극장도 있고 여러가지 편의 시설들이 다 있으니까 여기서 천천히 걸어 내려가서 야당역 앞에 있는 상가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역시나 마을버스를 타고 야당역 앞에 있는 상가 시설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서울은 역시 구파발입니다. 여기서 자가 차량을 이용을 했을 때 2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상암까지는 28km, 김포공항까지는 31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단독주택 현장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쭉 안쪽까지 12세대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데, 현재 모델하우스 한 채 빼고는 나머지는 벙커 주차장만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이쪽에 있는 또 다른 세대를 선택해서 여기에다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아직 남아있는 세대들 11세대나 되니까 선택을 해서 원하는 위치로 맞춰서 집을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맞춰서 진다고 해도 워낙 땅이 좀 작은 편이라서 원하는 모든 설계가 다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소형주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대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차 셔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리모컨이 없어서 대문을 통해서 안쪽에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벙커 주차장인데요. 라인은 하나만 그려져 있지만 중형차 정도 되면 안쪽까지 2대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해 보이는 이런 길쭉한 벙커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일렬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겹주차를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층고는 약 255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탑차 같은 거 높다 이러면 이 벙커 주차장은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같이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주차를 하고 나서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마당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이렇게 보면 자, 마당이 없습니다. 마당이 없고 저쪽에 있는 테라스, 테라스를 이용하거나 저 위에 있는 다락방의 테라스를 마당처럼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 이 1층의 넓은 마당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의 전체 대지 면적은 약
55평, 예, 도로 포함한 55평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정말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은 다락방까지 40평입니다. 1층이 뭐 16평 정도, 2층도 16평 정도, 다락방이 8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데 도시가스 난방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난방도 가능하고 상하수도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긴 한데요, 오폐수 직관은 아닙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파벽, 스타코, 징크를 적절히 혼합해서 마감이 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래도 전망은 괜찮은 편입니다. 저 멀리까지 바라 보일 정도니까, 저 멀리가 바로 운정 신도시니까 또 해도 아주 잘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쪽으로 이렇게 집들이 쭉 들어선다면 이 모델하우스에서 보는 전망은 이 거실 앞쪽 아니면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를 꼭 선택을 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에 있는 빈 필지들을 선택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집을 만드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대 현관입니다. 세대 현관은 보시는 것처럼 그냥 보통의 세대 현관 사이즈로 만들어 놨습니다. 1층 바닥 면적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냥 아담한 사이즈의 세대 현관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정면에 신발장 3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센서를 이용한 자동문으로 중문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사변동 문인데 자동문으로 중문을 설치해 놨네요. 자, 그리고 일괄 소등 버튼은 이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선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자동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들어와서 바로 이쪽에 1층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샤워는 어렵고요. 양변기와 세면대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울도 있고 간단한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 환풍 시설도 되어 있고 그리고 환기창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공용 화장실이 있고요. 1층은 이 구간이 짧은 복도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이쪽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제가 바깥쪽에서 보여드렸던 그 테라스가 이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폴딩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나가보면 아주 작지는 않습니다. 마당이 없는 대신 이런 테라스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쪽이 거실 앞이고 이렇게 뺑 돌아서 옆쪽 공간도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넓진 않아서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돌아서 뒤로 갈 수는 있게끔 되어 있고 뒷공간도 쓸 수 있을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자, 계속 돌아가게끔 되어 있기는 한데 더 돌아가 보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 세대 현관 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문이 있죠. 안쪽에서도 이렇게 뒷공간으로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다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모델하우스 타입 기준으로 거실 방향이 북서향입니다. 자, 여기 해가 이렇게 떠 있는데 지금 오후 시간이거든요.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북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모델하우스 타입인데 나는 북서향이 싫다, 모델하우스 타입의 방향이 싫다 그러면 자, 이쪽에다 집을 안 치시면 되겠죠. 저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또 이쪽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본다거나 또는 이렇게 본다거나 그러면 동향으로 배치가 되거나 또는 서향으로 거실 방향을 안 칠 수도 있습니다. 남향이 자, 이쪽이니까 이쪽을 보고 집을 안 치면 자, 요 집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집들은 이렇게 레벨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남쪽으로 집을 안 치기가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쪽이나 동쪽으로 집을 안 쳐야 된다는 거 대부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따라 들어오면 여기가 거실입니다. 3인 가족이 살기 적당한 크기의 소형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뭐 거실도 아주 큰 편은 아닌데 소파 자리는 충분히 넉넉한 편입니다. 6인용 소파도 들어갈 정도로 소파 자리는 길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 방향 바깥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자, 거실 쪽을 보니까 시스템 에어컨이 없는데 시스템 에어컨을 이쪽에다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방 쪽, 거실 쪽 이어지는 이 중간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방인데요. 주방은 이렇게 깊숙한 디귿자 형태입니다. 그래서 소형 단독주택이긴 하지만 주방이 아주 작은 편은 아닙니다. 이렇게 식탁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식탁을 따로 추가 식탁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4인용 식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상판 레벨도 낮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모델하우스에는 이렇게 냉장고가 빌트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무상 옵션인지 따로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모델하우스에는 이렇게 빌트인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설명란에 따로 기재를 해 놓겠습니다. 주방 색감은 참 예쁘게 민트색 같은 걸로 잘 시공을 해 두신 것 같고요. 위에는 화이트 상부장으로 채워놨습니다. 자, 깔끔해 보이는 주방 공간 한샘 정품으로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위에 레인지 후드는 터치하는 방식이고 아래쪽에 메인 쿡탑은 3구 전기 레인지 역시 한샘 정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앞쪽으로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다용도실은 이렇게 포켓도어로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만약에 여닫이 문이었다면 다용도실 이 안쪽 공간이 죽게 되겠죠. 못 쓰게 될 텐데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해놔서 공간을 쓰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크기는 그래도 1층 바닥 면적 평수에 비해서 다용도실은 넓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치냉장고는 한쪽에다 설치를 하고 또 세탁기, 건조기 수직으로 쓰거나 아니면 나란히 놓고 쓰거나 해도 공간은 여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이 이쪽에 있고요. 제가 이쪽 뒤쪽 공간에서 이쪽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뒷 테라스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은 모두 살펴보신 겁니다. 아담하죠. 아담하게 만들어 놨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갈 건데 계단 아래쪽에 서비스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 서비스 공간도 작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쪽까지 이렇게 밀어 넣어서 충분히 짐들을 쌓아 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청소 도감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겠죠. 자, 계단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계단 폭이 아주 이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 경사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작나무로 깔끔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2층으로 올라오면 1층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 바깥에 작은 베란다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가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작은 베란다 공간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첫 번째 침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침실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체 방 크기는 안쪽에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방이 직사각형으로 생겼는데요. 살짝 좀 꺾여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 방 크기는 성인이 쓰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침실이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모든 공간에는 온도 조절기가 다 개별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쪽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요. 여기서부터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선반은 따로 제작이 되어 있지 않고 수납장이 만들어져 있고요. 거울 달려 있고, 그리고 샤워 공간은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되어 있고요. 흰폐사에 환풍기도 설치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따라 들어가면 여기가 안방인데요.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드레스룸은 없나 보다 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일단 메인 공간도 넉넉합니다.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도 널찍하게 안방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방에도 에어컨은 저쪽 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래쪽에서 북서향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안방도 현재 북서향 쪽으로 창이 나 있는 건데 지금 오후 좀 늦은 시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 이쪽으로 잘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북서향이라도, 그러니까 북향이 좀 껴있다고 해서 해가 전혀 안 들어오거나 그런 모델하우스 타입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공간들이 더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양쪽으로 개폐가 되는 미닫이 문을 설치해 놨습니다. 자, 통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안방 화장실이 있는데요. 안방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세면대에 있고요. 샤워기가 달려 있긴 한데 샤워를 하기에는 공간은 협소해 보입니다. 샤워는 그냥 2층 메인 욕실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에 커다란 2단 수납장 있고요. 역시 환기창, 환풍기까지 해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드레스룸이 또 있습니다. 붙박이장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안쪽에다 드레스룸 행거를 또 설치해 놨습니다. 이 드레스룸도 작지 않더라고요. 여기서부터 기역자로 쭉 이어지다가 이 안쪽에 이렇게 꺾여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도 이렇게 행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붙박이장 이쪽까지 하면 수납은 꽤 많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층도 모두 살펴보셨고요. 이제 3층으로 올라가서 다락방 보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락방에 올라오면 이쪽이 첫 번째 다락방 공간입니다. 여기는 직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DP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도 아기자기한 맛이 있을 것 같아요. 한쪽에다가 매트리스만 갖다 놓고 그대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채광창이 이렇게 나 있어서 지금 DP를 이렇게 해 두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또 다른 다락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두 번째 다락 공간이라고 그냥 표시를 하겠습니다. 침실로 사용하기에 딱인 것 같습니다. 소형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방의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2층에 2개가 있었고 다락방까지 쓴다면 방이 3개가 되는 건데 이 공간을 또 다른 침실 3번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쪽까지 살짝 꺾여 있는 이런 다락 공간인데 침대 갖다 놓고 이렇게 책상 갖다 놓고 쓰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다락방에는 보시는 것처럼 전기 패널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1층이나 2층은 도시가스 난방인데 3층 다락방에는 전기 패널을 설치해 놨고요. 다락방인데 그래도 시스템 에어컨을 달아 주셨습니다.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는 다락 공간입니다. 자, 마지막은 테라스인데요. 자, 문을 열고 자, 다락방에 있는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공간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 반듯하기 때문에 활용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청소하기에도 그렇게 힘이 들지 않을 거는 같습니다. 그런 아기자기한 다락방 테라스 공간입니다. 자, 이쪽에서 전망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고요. 이쪽에서 본다면 뭐 무덤이 보이거나 아니면 송전탑이 보이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야당동 저 안쪽으로 가면 송전탑이 보이는데 이쪽 라인에서는 송전탑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여기 모델하우스가 제일 안쪽에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 다락방 테라스에서 보는 전망은 이 모델하우스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야당동에 있는 소형 단독주택 하나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가격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 기재를 해 드릴 텐데요. 아마 가격을 보시면 소형이긴 한데 가격이 조금 높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야당동이 경의중앙선 라인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기도 하고요. 편의시설들도 근처에 다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에 평당 대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형 단독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대가 있거든요. 그래도 너무 멀리 들어가서 뭐 3억대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주변에 편의시설이 아예 없잖아요. 그런 곳들보다는 확실히 신도시 가깝고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고 또 편의시설도 주변에 포진이 돼 있는 단독주택을 찾고 있었다면 이 야당동 소형 단독주택을 한번 나와서 직접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